왜 필요하냐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도 강하고 어떤 기후 조건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활용됐을 경우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외국의 우수한 종자만 갖다가 심게 되면 우리 토종 유전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거든. 병에 강해요. 다른 거는 약을 쳐야 돼. 계속 농약 치고 막 그렇게 해야만 생산성은 좋아.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막 영양제 줘. 여기는 내버려둬. 그렇지만은 수량은 좀 떨어져. 근데 사람들은 상품성이 있고 수량성이 좋은 이 종자를 선호하게 되면은 결국 이 토종 종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 그래갖고 가능하면 세계 각국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나라들별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 작물, 특히 이런 자원들은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이 대한 이런 토종 자원들은 그 가치가 굉장히 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 자원이 예전에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08년 5월 29일 농업생물자원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던 한반도 원산 토종 유전자원 3시기 2개 작물 1546점을 우리나라에 돌려보냈어요. 천종 이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가져갔던 종자를 다시 반환한 예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은행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최근에는 일본하고 독일까지도 독일은 뭐냐면은 북한 지역에 있는 식물 유전 자원을 독일이 가지고 갔던 것 중에 총 270여 종 900점을 우리나라에 다시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유전 자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이 많고, 그러면 어떤 유전 자원들이 들어왔느냐 보면은 예전에 가져갔던 유전 자원 중에서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유전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 보관하는 게 좋고, 심지어는 미국도 우리 유전 자원을 가지고 간 것을 종으로는 167종, 점수로는 6082점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다가 반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토종 유전 자원을 다시 수집하면서 거기에서 독특한 유전 형질을 찾아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토종 종자,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여러분 식탁에 가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감자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수미라는 그 품종은 미국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대지마는 일본 품종이에요. 거의 한 90% 이상이 외국 품종을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육종학자들이 품종을 개량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개발한 품종이 국가보급종 기준으로 5.6% 정도를 제가 개발한 품종들이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토종 감자 품종들이 외국 감자를 대체하고, 또한 딸기나 장미나 이런 많은 작물들의 육종도 요즘 열심히 해갖고 해외 품종을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을 잘 유지 보관하고 그 자원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품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빼앗겼던 종자 자주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 자원을 잘 유지 보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전 자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지금 잘 또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종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 부분이 민영화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릿고개 시대 때는 먹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작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은 국가가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미 다 민영화해서 민간 회사가 종자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기고 그래서 회사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투자해서 생산한 종자를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배추나 이런 일반 채소 같은 경우는 민간에 많이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지만은 종자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식량 종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거기 국가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정부에서도 앞으로 옥수수나 감자부터 식량작물 중에서 민영화를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경쟁력 있는 그러한 민간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종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민간 이양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다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몬산토나 두폰 같은 큰 대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종자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자본을 통해서 이런 투자와 유치가 또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 종자의 중요성,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종자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물자원 사업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런 쪽에 좀 하시면은 앞으로 미래에 가치 창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이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준 아주 좋은 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원대 의생명과학부 이학태 교수와 함께한 TV평생대학 21세기는 종자전쟁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